생일 케이크 위에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 지은이가 갑자기 마이크를 쥐고 소리쳤다. 오늘은 민호의 생일이지만 동시에 우리 결혼의 끝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우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그녀가 내 옆에 서 있던 남자를 끌어안으며 그 사람이 내 진짜 사랑이야 라고 선언하는 걸 보며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날 저녁 서울의 번화한 강남 아파트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지은이는 나를 위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했다고 했고 나는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섰다. 문을 열자마자 불이 켜지며 생일 축하해 소리가 터져나왔다. 친구들, 가족, 심지어 회사 동료들까지 모여 있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방 안에서 나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지은이의 눈빛이 이상했다. 평소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는 케이크를 들고 다가오며 나를 끌어안았지만 그 포옹은 차가웠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지은이가 갑자기 음악을 멈추고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했다. 민호와 나는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려 해요. 이혼이에요.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뭐라고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민호는 좋은 사람이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일만 하고 집에서는 무관심해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내 옆에 서 있던 남자를 가리켰다. 이분이 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남자는 내 회사 후배였다. 이름은 태준. 내가 믿고 키워온 녀석. 지은이가 태준의 손을 잡고 키스하는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봤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영상을 찍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다. 이게 무슨... 지은아, 장난이야.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장난? 이게 현실이야, 민호야.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했다. 그 후로 파티는 지옥이 됐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민호가 그렇게 무심했어? 지은이가 불쌍해 내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친구들은 어색하게 자리를 피했다. 나는 태준을 노려봤지만 그는 미안한 척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지은이는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서명해. 민호.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라고 말했다. 나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려 펜을 쥘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혼자 소주를 들이켰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흐려졌다. 눈물이 흘렀다. 왜 이런 일이?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결혼 초기, 지은이는 내게 세상의 전부였다. 대학 시절 만난 그녀는 밝고 야심차고 나를 지지해줬다. 하지만 결혼 후 내 일상이 바빠지면서 우리는 멀어졌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 그녀의 배신이 더 크다. 태준과 언제부터? 그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다. 소셜미디어에 그 영상이 퍼져 있었다. 생일 파티에서 공개 이혼 선언, 제목의 동영상이 수천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은 나를 비난했다. 남편이 무심해서 그래? 지은이 잘했어. 나는 출근도 못하고 집에 틀어박혔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민호 씨, 오늘은 쉬세요. 상사의 목소리가 동정어린.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건 해고의 예감이었다. 지은이는 그날 저녁 짐을 챙겨나갔다. 태준이 집으로 갈게 그녀의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못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영원히 메아리쳤다. 혼자 남은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 하지만 어떻게?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그 후로 나날이 악몽이었다. 출근길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회사에서 동료들은 나를 피했다. 태주는 이미 사표를 냈고 지은이와 함께 사라졌다. 나는 매일 밤 그녀의 배신을 곱씹었다. 왜 나였을까? 결혼 전 우리는 행복했다. 지은이는 미술학도였고 나는 IT 회사에서 일했다. 그녀의 꿈을 응원하며 결혼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내가 야근을 하다 보니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도 피곤해 쉬기 바빴다. 지은이는 너만 생각해 라고 투덜거렸지만 나는 돈 벌어야지 라고 대답했다. 그게 실수였다. 어느 날 옛 친구를 만났다. 이름은 수현. 대학 동창으로 변호사였다. 민호야, 이혼 소송 준비해. 지은이가 재산 분할 요구할 거야. 의 수현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냥 끝낼 수 없었다. 지은이가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줬듯이 나도 뭔가 해야 했다. 인터넷에서 그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태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소셜에 올라왔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나를 조롱하는 듯 했다.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민호가 날 무시했어요. 감정적으로 학대했어요. 라고 증언했다.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학대. 내가 태준과 바람 피운 건 판사는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다. 변호사 수현이 증거를 모았다. 지은이의 외도 증거, 은행 기록. 하지만 그녀 쪽도 만만치 않았다. 내 야근 기록을 들어 이 가정유기라고 주장했다. 법정은 전쟁터였다. 매번 나오는 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공개 이혼 파티 사건으로 유명해진 우리는 뉴스에 나왔다. 집에 돌아와 나는 혼자 울었다. 왜 사랑이 이렇게 변할까? 지은이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첫 데이트, 한강에서 피크닉. 그녀가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속삭였던 밤, 하지만 이제 그건 먼 과거. 나는 결심했다. 복수 대신 나 자신을 바꾸자. 헬스장에 등록했다. 매일 달리며 생각을 정리했다. 민호야,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아내 목소리가 말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옛 연인 혜진을 만났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카페에서 일했다. 민호 오빠, 소식 들었어. 힘들지? 그녀의 따뜻한 말에 나는 무너졌다. 혜진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지은 언니가 왜 그랬을까? 오빠가 너무 착해서 그래.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혜진은 나를 위로해줬다. 하지만 지은이 알게 됐다. 그녀가 메시지를 보냈다. 새 여자 생겼어? 추잡해.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다. 그녀가 질투하나? 소송이 길어지면서 나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 상사가 지원건으로 힘들 텐데 내 실력을 인정해라고 말했다. 나는 열심히 일했다. 지은이의 배신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밤마다 일기를 썼다. 오늘도 살아남았다. 그 글들이 쌓여갔다. 친구들은 민호 변이라고 말했다. 예전에 무심한 내가 아니었다. 이제는 사람들과 소통했다. 어느 날 지은이가 갑자기 연락했다. 만나자. 카페에서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태준과 헤어졌어. 미안해. 민호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미안. 그 파티에서 날 망신 준 게 미안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땐 화가 났어.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오랜 대화를 나눴다. 그녀의 고통도 알게 됐다. 내가 무관심했던 날들, 그녀가 외로웠던 시간.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그 만남 후 나는 더 깊이 생각했다. 복수가 아닌 치유가 필요했다. 혜진과 가까워지면서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을 느꼈다. 하지만 지은이의 그림자가 여전했다. 소송은 계속됐고 재판 날짜가 다가왔다. 나는 법정에서 뭐라고 말할까? 진심을 드러낼까? 그 고민이 나를 괴롭혔다. 재판 당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지은이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판사가 양측 의견을 듣겠습니다라고 하자 내 변호사 수현이 먼저 말했다. 피고 지은 씨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합니다. 증거 자료가 제시됐다. 사진, 메시지. 지은이 쪽 변호사는 원고의 가정 유기로 인한 감정적 고통을 반박했다. 방청석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내 차례였다. 나는 일어나 말했다. 판사님, 이혼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잔인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다. 생일 파티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어요. 그게 사랑이었나요? 지은이는 눈을 피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적 피해를 인정합니다. 판결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 지급. 지은이가 나에게 돈을 줘야 했다. 법정을 나오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오히려 공허했다. 집으로 돌아와 혜진을 만났다. 오빠, 축하해. 그녀가 안아줬다. 우리는 한강을 산책했다. 지은 언니는 왜 그랬을까? 혜진의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나도 몰라. 하지만 이제 끝났어. 혜진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그녀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예전 지은이처럼 밝았지만 더 성숙했다. 우리는 데이트를 즐겼다. 카페, 영화, 여행.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나는 치유됐다. 하지만 지은이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태준과 헤어진 후 혼자였다. 친구가 민호야, 가봐라고 말했다. 나는 망설였다. 왜 내가? 하지만 양심이 찔렸다. 병원에 가보니 지은이는 야위어 있었다. 민호. 미안해. 그녀의 약한 목소리. 나는 앉아 물었다. 왜 그랬어? 정말 그녀는 울며 말했다. 내가 날 보지 않아서. 일만 중요했어. 태주는 날 봐줬어. 그녀의 고백에 나는 이해했다. 내 잘못도 컸다. 그날부터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이혼 후지만 친구처럼. 지은이는 회복됐고 미술 일을 다시 했다. 나는 그녀를 응원했다. 내 꿈 이루길 바래. 내 말에 그녀는 미소 지었다. 혜진은 이해했다. 오빠의 착한 면이 좋아. 우리의 관계는 안정됐다. 회사에서 나는 프로젝트 리더가 됐다. 삶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지은이가 태준이 돌아왔어. 용서할까? 라고 물었다. 나는 충격받았다. 내 인생이야. 하지만 조심해. 그녀는 태준을 용서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분노했다. 왜 다시? 혜진과 이야기했다. 지은 언니는 약해. 오빠가 도와줘.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이제 내 인생만 생각할게. 시간이 지나 지은이와 태준의 결혼 소식이 들렸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다. 하지만 소셜에서 봤다. 행복해 보였다. 나는 혜진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 갔다. 그곳에서 프로포즈했다.
나랑 결혼해줄래? 혜진의 눈물이 답이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 지은이의 배신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혜진이 나를 채워줬다. 하지만 과거는 가끔 돌아왔다. 꿈에서 그 파티를 봤다. 깨어나며 생각했다. 용서란 뭘까? 지은이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나를 성장시켰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혜진과 결혼 준비로 바빴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는 꿈을 나눴다. 오빠, 아이는 둘이 어때? 혜진의 밝은 목소리. 나는 웃었다. 좋아, 하지만 지은이의 그림자가 가끔 스쳤다. 그녀와 태준의 삶이 궁금했다. 소셜을 확인하니 그들은 해외로 이주했다. 잘 됐네, 중얼거렸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 IT 솔루션 개발. 팀원들과 밤새 일했다. 예전처럼 무심하지 않았다. 수고했어 라고 격려했다. 상사가 민호, 내가 변했어. 좋다라고 칭찬했다. 성공 후 보너스를 받았다. 그 돈으로 혜진과 여행 갔다. 부산 바다에서 우리는 약속했다. 서로를 소중히 하자. 지은이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민호야, 축하해. 새 출발. 그녀가 내 소식을 알았다. 나는 답했다. 너도 행복해. 그게 끝이었다. 용서의 시작. 혜진은 오빠 대단해 라고 말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소박하지만 따뜻했다. 친구들, 가족이 축하했다. 민호, 잘 됐어. 어머니의 눈물. 결혼 후 일상이 평화로웠다. 혜진은 카페를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나는 응원했다. 내 꿈 이뤄. 그녀의 미소가 내 힘. 하지만 위기가 왔다. 회사에서 해고 위기. 경제 불황. 나는 불안했다. 혜진아, 미안해요. 하지만 그녀는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우리는 절약하며 버텼다. 그 과정에서 지은이를 다시 만났다. 그녀가 한국에 왔다. 태준과 이혼했어. 다시 시작하려 해. 그녀의 고백. 나는 조언했다. 스스로를 사랑해. 그녀는 울었다. 내가 날 가르쳐줬어. 우리는 친구가 됐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됐다. 새 직장을 찾았다. 더 나은 곳. 혜진은 임신했다. 아빠 돼. 기쁨이 넘쳤다. 삶이 빛났다. 지은이는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 초대받아 갔다. 그녀의 작품은 감정적이었다. 민호, 내 덕분이야. 그녀의 말.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 이름은 준호. 혜진과 함께 키우며 행복했다. 지은이는 해외로 다시 갔다. 새 사랑 찾았어. 그녀의 소식. 나는 미소 지었다. 모두가 성장했다. 하지만 드라마틱한 순간이 왔다. 준호의 생일 파티. 나는 조심했다. 공개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혜진이 웃었다. 파티는 따뜻했다. 가족만. 그날 나는 생각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행복을 만들었다. 준호가 자라면서 삶은 더 풍부해졌다. 유치원, 학교. 혜진과 함께 부모 모임에 갔다. 민호 씨 부부, 화목해 보이네. 사람들의 말에 나는 고마웠다. 지은이로부터 가끔 연락. 준호 사진 봤어. 귀여워. 그녀는 이제 안정됐다. 새 남편과 행복. 하지만 과거가 되살아났다. 소셜에 그 옛 영상이 다시 떴다. 공개 이혼 파티 조준현. 트롤들이 댓글 달았다. 민호 불쌍. 나는 화가 났다. 혜진이 무시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대응했다.
글을 썼다. 그 아픔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행복합니다. 그 글이 바이럴 됐다. 사람들 응원. 지은이가 연락했다. 미안해. 다시 우리는 만났다. 그때 내가 미쳤어. 그녀의 후회. 나는 말했다. 우리 모두 실수했어. 용서하자. 그 만남이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영원히 떠났다. 회사에서 CEO가 됐다. 성공의 정점. 하지만 가족이 우선. 혜진과 준호와 여행. 제주, 해외. 삶의 균형을 배웠다. 고조되는 순간 혜진의 병, 암 진단. 나는 무너졌다. 왜 너야? 병원에서 울었다. 치료 과정 힘들었다. 지은이가 소식 듣고 왔다. 도울게 그녀의 도움. 우리는 함께 싸웠다. 혜진은 회복됐다. 고마워, 지은 언니. 혜진의 말. 그 위기가 우리를 더 단단히 만들었다. 나는 책을 썼다. 배신과 용서. 베스트셀러. 사람들 공감. 인터뷰에서 말했다. 아픔은 성장의 씨앗입니다. 준호의 졸업식. 자랑스러웠다. 혜진과 함께 박수 쳤다. 삶이 완성됐다. 시간이 흘러 나는 늙었다. 혜진과 함께 은퇴. 준호는 결혼했다. 손자가 태어났다. 집에서 과거를 회상했다. 그 파티, 배신, 용서. 모든 게 의미 있었다. 지은이는 멀리서 살았다. 가끔 카드 보냈다. 건강하세요. 그녀도 행복했다. 마지막으로 생일, 가족이 모였다. 케이크 불을 끄며 생각했다. 인생은 드라마야. 하지만 끝은 아름다워. 그날 나는 평화로웠다. 배신이 준 교훈, 사랑은 용서에서 온다. 삶의 결말, 의미 깊었다.